안녕하세요. 커말 1급 이렇게 공부하자 특강을 맡은 이상미입니다. 저는 세종사이버대에서 빅데이터 관련 과목을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이공자 커말 1급 필기 실기의 저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커말 1급 아마 관심 갖고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당장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막막한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커말 1급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좀 도움을 드리고자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선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해 보실 내용입니다. 자, 먼저 커말 1급을 준비하시기 위해서는 커말 1급이 어떤 시험인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검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커말 1급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합격에 대한 특전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또 시험을 대비하는 요령들 필요하겠죠. 요령까지 이번 시간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생각해 볼 내용인데요.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격증들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격증은 뭘까요? 그러니까 한 해에 응시하는 인원들이 가장 많은 자격증이 되겠죠. 좀 너무 쉬운 퀴즈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장 인기 있는 자격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매해 조사하는 통계 자료가 되겠습니다. 국가기술 자격 통계 연보 자료가 되겠는데요. 요거는 2020년에 발표가 된 자료입니다. 2019년 통계가 되겠는데요. 2019년 한 해 동안 시험을 본 합계 인원입니다. 200만 명 정도가 시험을 봤는데요. 그 중에 커말 1급에 응시한 사람이 54만 6,365명입니다. 제가 이걸 계산해 봤더니 전체 시험 응시한 인원의 약 26% 정도가 커말 1급 시험에 응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커말 2급도 눈에 띄고요. 또 IT 분야의 자격증으로서는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도 눈에 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정보 처리 기사가 6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IT 분야의 자격증이 지금 현재 4개나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자, 이 모든 자격증을 통틀어 봤을 때 가장 인기 있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응시하는 자격증이 바로 커말 1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커말 검정 시험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말이라고 우리가 보통 줄여서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컴퓨터 활용 능력의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은 사무 자동화의 필수 프로그램,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스프레드시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스프레드시트는 어떤 계산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군을 스프레드시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중에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엑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엑셀에 엑셀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를 살펴보고 또 데이터베이스. 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요즘 또 빅데이터의 시대로서 이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또 시험을 보는 것은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안에 역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엑셀과 액세스의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기술 자격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커말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1급과 2급이 있는데요. 우선 2급의 경우에는 정말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응시를 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2급에 대한 내용은 오늘 제외하고 1급에 관한 소개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험 과목 먼저 보셔야 시험을 준비하실 수가 있겠죠. 자, 1급 시험은 필기 시험 후에 합격을 하면 실기 시험에 응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 이렇게 두 개의 단계로 구성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필기 시험의 과목은 세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1과목 컴퓨터 일반, 그다음 2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 3과목 데이터베이스 일반. 자, 이렇게 세 개의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스프레드시트 일반이 앞서 설명드렸던 엑셀 과목이 되겠고요. 데이터베이스 일반에 포함되는 내용이 액세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컴퓨터 일반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냐면 컴퓨터 공부에 대한 정말 이론적인 내용이 되겠죠. 자, 컴퓨터의 역사는 어떻게 되고 또 컴퓨터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드웨어에 관련된 내용, 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내용, 또 인터넷에 관한 이론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컴퓨터 일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시험 과목으로 구성이 되고요. 출제 형태는 각 과목에 20문항씩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에 60문항인데요. 객관식, 즉 사지선다의 문제 6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자, 이 커말 시험의 필기 시험이 치루어지는 형태는 CBT 방식입니다. 자, CBT라는 것은 컴퓨터 기반으로 시험을 보는 그런 방식이 되겠는데요. 즉, 종이에다가 이렇게 문제를 푸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컴퓨터에 나온 문제를 읽고 컴퓨터에서 선택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험 시간은 60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필기 시험은 그렇게 시간이 부족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문제를 푸는 많은 연습들을 하실 거기 때문에 어쨌든 60분에 60문항을 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실기 시험인데요. 실기 시험은 앞서 봤던 엑셀과 액세스에 대한 실무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실무 시험이라는 것은 컴퓨터 작업형으로 치러지게 되는데요. 주어진 문제를 직접 컴퓨터를 이용해서 완성해 나가는 주어진 문제를 완성해 나가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 시간은 90분인데요. 즉 과목별 45분입니다. 그런데 1급의 경우에는 사실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45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연습을 하셔야만 이 시간 안에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험을 준비하시려면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야 할 텐데요. 준비하실 프로그램은 이렇습니다. 자, 우선 인터넷 부분에 대한 내용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웹 브라우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버전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버전이나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운영 체제는 윈도우 10 버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접 이 윈도우 10 버전에 대한 내용이 이 컴퓨터 일반에서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 윈도우 10이 반드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좋겠죠. 자, 그다음 가장 중요한 엑셀과 액세스의 버전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2016 버전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2021년부터 2016 버전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자, 이 엑셀과 액세스 버전은 집에 다른 버전들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필기 시험을 준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 실기 시험의 경우에는 버전이 맞지 않으면 아무래도 메뉴라든지 도구들이 좀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짧죠. 실기 시험이 짧은데 이 안에서 도구를 찾고 메뉴를 찾다가 시간을 좀 허비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2016 버전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필기 시험은 어떻게 치루어지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합격 점수 궁금하실 텐데요. 매 100점 만점에 앞서 3과목이 있었죠. 모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과목당 40점. 그러니까 20문항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한 문제당 5점이 되겠죠. 그래서 8개 이상이면 자, 20개 중에 8개 이상이면 과락을 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평균 60점 이상이니까 12개는 맞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평균 60점 이상이니까 이 1, 2, 3과목 중에서 사실 가장 어렵게 또 가장 그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이 이 과목 스프레드시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엑셀은 좀 다뤄봤기 때문에 엑셀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자신 없는 과목에서 점수를 좀 못 받더라도 다른 과목, 뭐 예를 들면 1과목 같은 경우에는 암기 위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신다면 과락만 면하게 되면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접수 방식이 되겠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 인터넷 홈페이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요. 바로 오늘 여러분들 보시고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선 회원 가입부터 해두시면 벌써 반은 준비했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회원 가입을 하시고 천천히 시험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은 2020년까지는 1년에 2번 정기 시험이 있었는데요. 2021년부터는 모두 상시 시험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이 상시 검정이라는 것은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응시를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언제든지 응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접수해서 시험을 오랫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요것은 17,800원 필기시험에 대한 검정 수수료가 되겠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021년부터 정기 검정은 시행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필기시험에 합격하셨다면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2년간 언제든 실기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시면 합격 그 자격증을 취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합격 점수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입니다. 자, 기억하셔야 되겠죠? 필기시험보다는 높습니다. 점수가 70점 이상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한 과목만 잘 본다고 해서 합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2과목 모두 70점 이상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골고루 공부하셔야 되겠죠. 한 과목에만 치중해서 보실 수는 없습니다. 자, 역시 실기시험도 필기시험 합격을 확인하신 다음에 대한상공회의소 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실기시험도 접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실기시험의 경우에도 정기검정은 2021년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시검정만 치루어져서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언제든지 응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검정 수수료가 조금 높습니다. 21,000원입니다. 자, 그러면 합격자 발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격자 발표도 마찬가지로 이 시험을 접수하는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의 합격 발표 날짜가 조금 다른데요. 필기검정의 경우에는 응시일자의 다음 날 오전 10시경에 발표됩니다. 정말 굉장히 빠르게 발표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시험 보고 돌아오면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기 검정의 경우에는 시험일 포함주를 제외하고 2주 뒤에 금요일에 발표가 된다라고 했는데요. 약 2주간이 소요가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실기 검정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은 사지선다 시험이기 때문에 그냥
그냥 바로 채점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실기검정의 경우에는 채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먼저 채점을 하는데요. 자, 이 채점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답을 하나만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엑셀이나 이런 것들에 정답이 하나가 아닌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똑같이 주어진 함수로도 다른 수식을 세워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사람이 수동 채점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단계별로 채점을 하는데 약 2주간이 소요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기 검정 합격 유효 기간 앞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시험일로부터 2년간입니다. 자, 2년 내에만 합격을 하면 되는데요. 이거를 2년 내에 아무 때나 시험을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자격증 취득을 못하실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또 공부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지만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면 바로 실기시험에 내용을 잊어버리기 전에 바로바로 실기시험에 응시해서 자격증 취득을 하셔야 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컴활 1급이 어떤 시험이기 때문에 어떤 혜택들이 있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1년에 시험을 보게 될까 라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합격 특전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아쉽게도 2021년부터 이 합격의 혜택은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2020년까지는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이 포함이 됐었기 때문에 사실 또 굉장히 더 인기가 많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21년부터 국가직과 지방직에 대한 가산점은 아쉽게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이 컴활 1급 자격증을 인정해주는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요. 자, NCS 기반이라고 하죠. 국가 직무능력 기반입니다. 직무능력 표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NCS를 기반으로 해서 채용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자, 이 NCS라는 것은 우리 기존의 스펙 중심의 채용에서 직무 능력을 이 사람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좀 기준점을 둔 그런 채용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컴활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게 되면 어느 정도의 직무 능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NCS 기반 채용할 때 가산점이 주어지는 경우들 많으니까 그것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공기업과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의 채용과 또는 이미 기업에 다니고 있더라도 승진 가산점으로 채택이 되는 경우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뿐만 아니라 학점 인정, 학점 은행제에서 학점 인정이 되는데요. 1급 같은 경우에는 14학점까지 인정이 되어서 학점 은행제를 활용하시는 분들께는 좀 학위 인정을 앞당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타 그 외에도 보통 일반 대학들의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자격증을, 컴활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그런 부분은 뭔지, 취업을 내가 어떤 분야로 하려고 할 때 그 분야에서 컴활 자격증이 가산점이 있는지, 또 학업을 하는 데는 어떤 정도의 필요성이 있는지 먼저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궁금하신 것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지, 그게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필기시험 공부를 먼저 한 다음에 필기시험을 먼저 응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필기와 실기를 함께 준비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아예 실기 준비를 먼저 하시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실기 준비를 하게 되면 바로 이 실기시험에 다루어진
다뤄지는 내용들이 필기시험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필기시험 준비를 할 때 그냥 막 암기만 하시는 분들, 그냥 기출문제를 달달 외워서 보시는 분들 그렇게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조금 변형이 되거나 깊이가 생기면 푸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실기 준비를 하시게 되면 그 깊이 있는 내용까지 사실 이해할 수 있고 머릿속에 그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필기시험 준비가 더 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할 때 보통 실기 준비를 위주로 일단 공부를 합니다. 실기가 거의 다 준비가 되었을 때 이제 필기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필기시험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필기시험 합격이 나오면 바로 실기시험 응시하실 수 있도록 실기시험 준비가 거의 다 되었을 때 필기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보통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집중적으로 한 일주일이나 2주 정도 집중력 있게 준비를 하시면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금방 좀 합격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은 1급 필기를 합격하게 되면 실기시험은 1급과 2급 실기를 모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내가 1급을 볼지 2급을 볼지 이게 결정이 안 되신 분들은 1급 필기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급 필기를 붙고 난 다음에는 1급 실기, 2급 실기 모두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급 필기를 합격했을 때는 2급 실기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나중에 또 1급 자격증이 필요할 때는 다시 필기시험부터 보셔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능하면 1급 필기시험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필기시험은 기출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출문제들을 중심으로 학습을 하시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답만 암기하시게 되면 이해하지 않고 답만 암기하시게 되면 문제가 변형이 됐을 때 푸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기시험 공부를 하시면서도 중요 내용들은 실습을 통해서 이것을 공부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필기시험 준비하실 때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들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잘 출제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잘 출제되지 않는데 한 번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런 경우에는 과감히 버리고 반복 출제된 부분을 위주로 학습하시는 것도 요령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 보신 것처럼 우리는 필기시험은 평균 60점 이상만 받으면 됩니다. 꼭 100점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구석구석 꼼꼼하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필기시험 준비하실 때 유용한 사이트가 있어서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CBT, 앞서 그 필기시험이 CBT 방식으로 치루어진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컴퓨터에서 직접 답을 선택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는데요. 이 ComCBT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각종 자격증을 선택해서 마치 실제 시험 보는 것처럼 선택을 하고 또 채점까지 바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푸실 때 이 CBT 사이트에, ComCBT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연습을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실기 대비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컴활 1급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이 함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가장 이 공부의 난관이 되는 부분이 바로 함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를 잘 못하면 계산 작업만 풀 수 없는 것이 아니라 1번 문제 바로 기본 작업부터 막히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1번에 출제되는 내용이 고급 필터의 내용과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 내용이 출제가 되는데요. 이것부터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함수로 식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함수 먼저 공부하고 어떤 좀 자신감이 생겼을 때 맨 앞부터 공부를 시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실기 문제의 경우에는 같은 문제도 3번 이상 풀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예를 들어서 오늘 고급 필터를 공부했다면 고급 필터 문제들만 모아서 쭉 다 풀어보고, 자, 이런 식으로 일단 같은 종류의 문제들만 쭉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은 이제 전체적으로 기본 작업, 계산 작업, 이렇게 분석 작업, 이렇게 순서대로 푸는 한 문제 전체를 푸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또 어렵다고 체크해 놓은 문제들은 또다시 푸는, 이렇게 3번 이상 풀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저는 오답 노트 정리하는 것 굉장히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한 번 풀었을 때 막힌 것은 2번, 3번 풀어도 또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보기 직전에 반드시 다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내가 어려워하는 내용, 틀린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두셨다가 시험 전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2021년도에 문제가 그 문제 유형이 완전히 변경이 됐습니다. 특히 엑셀 같은 경우에 문제 타입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전에 인터넷 검색하셔서 뭐 사람들이 각종 사이트에 이런 문제들을 보고 왔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들 많이 있을 텐데요. 시험 전에 검색하셔서 최신 출제 경향을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힌트를 좀 얻고 가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시험 보면, 실기시험을 보면 운이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를 만나는 경우도 있고, 또 운이 너무 없어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문제마다 난이도가 굉장히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실기시험은 여러 번 응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실기시험 보고 난 다음에 합격 발표를 보고, 자, 합격 발표까지 2주가 소요가 되죠. 2주 지나면 사실 급하게 공부한 내용들 다 잊어버리게 되고, 또 2주 내내 공부를 하면서 기다리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시험 볼 때 그냥 여러 번 접수하셔도 됩니다. 한 번 접수하고 그 다음날도 접수하고 이렇게 여러 차례 접수를 해놓고 시험을 몇 번 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조금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보통 실기시험은 한 번에 단번에 합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2번이나 3번 정도 다른 시험을 보시게 되면 그중에 또 좀 쉬운 시험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미 한 번 시험 보면서 연습이 되셨기 때문에 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 컴활 자격증이 어떤 시험인지 또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우선 스프레드시트 실무 출제 경향들,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그 부분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물론 좀 긴 시간이 아니라 짧게 요약을 해야 되겠지만 그 경향들을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